요즘 들어서 우리가 성공을 하려면은 지속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계속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지속을 하려고 하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있어요. 내가 지속을 하려고 하는데 나의 성공을 방해하는 게 뭘까?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큰 건 바로 인정입니다. 인정의 욕구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사람들이 뭔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를 막 사랑해줬으면 좋겠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내가 유튜브를 시도한다. 조회수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 구독자 수도 늘었으면 좋겠어. 그래서 노마드 크리스가 하라는 대로 3주 열심히 아무 말 대잔치로 5분씩 했는데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바로 나오지 않습니다. 구독자가 만약에 3주 했는데 1000명이라도 모인다. 그리고 수익화가 바로 시작된다. 유튜브를 안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죠. 유튜브 다 할 거예요. 근데 처음에 3주밖에 안 돼가지고 바로 구독자가 1000명 되기는 어려워요. 1000명 만드는 사람은 정말 끼가 있는 사람입니다. 처음엔 그래서 버려야 돼요. 이 인정의 욕구를. 그리고 이제 집에서도 내가 유튜브 한다고 하면은 뭐라고 하냐면은, 야, 쓰잘데기 없는 거 하지 말고 너 하던 공부나 해. 일이나 열심히 해. 이렇게 얘기가 나온다는 말이죠. 그럼 거기에서 또 의지가 꺾여. 그리고 또 친구들하고 만나가지고, 야, 나 요즘에 유튜브 시작했어. 막 이러면 친구들이 뭐라고 해요? 야, 네가? 약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집에서도 일단은 인정 못 받고, 친구들한테도 인정 못 받고, 그렇다고 뭐 구독자가 많이 느냐? 이것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3단 콤보 맞고서 내가 인정을 못 받으니까 결국에는 그만둬 버린다. 이거죠. 제가 봤을 때에는 최소 1년간은 여러분들께서 그 어떤 인정도 받을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제가 2011년부터 영어학원을 시작을 했거든요. 영어학원을 운영을 할 때 제가 한 달에 벌었었던 돈이 얼마였을까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제가 얼마 벌었었냐면은 150만 원 벌었어요. 월 150만 원. 이때 제 나이가 몇 살이었냐? 27살. 27살 때부터 31살 때까지 150만 원 받았어요. 자, 2015년에 30살이 150만 원 받는다. 2015년 물가가 지금보다 훨씬 더 괜찮긴 하지만 그래도 200만 원은 벌어야지 였어요. 150만 원 벌어가지고 친구들한테, 야, 나 요새 150만 원 벌어 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죠. 얘기하면은 무시당하지. 저는 근데 은근슬쩍 물어봤어요. 야, 너 얼마나 버냐 월에? 그러면은 200에서 300 번다는 거예요. 많이 버는 친구는 300만 원이 훌쩍 넘어요. 그래가지고 제 수입을 얘기는 못하겠어. 150만 원 벌면서 그렇게 영어학원 운영했어요. 근데 우리 부모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을까요? 저희 부모님도 사실은 150만 원 번다고 하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셨어요. 그 당시에 제가 27살 때 아직 대학교 3학년이니까 그래, 한번 학교 다니는 동안 용돈벌이라도 한번 스스로 해봐라. 이래가지고 제가 그냥 그땐 재미있게 했죠. 자, 27살 때 150만 원 괜찮죠. 28살 때 150만 원 괜찮아요. 대학교 4학년이었어 그때. 29살 때도 150만 원은 조금 불안했어요. 일단 졸업을 했거든요. 그럼 사회에 나가야 되는데 그때 어디에 이력서를 내기도 조금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게 막 되게 잘 되는 건 아니니까 그때부터 이제 저희 부모님이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2015년까지는 근데 제가 150만 원밖에 못 버니까 뭔가 한심해 보이는 제 스스로가. 저희 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지 몰라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유튜브에서 제발 그런 얘기 하지 마라. 부모님 아는 분도 이렇게 듣고 있는데 영어 학원 할 때 그렇게 너 걱정했다는 얘기를 하면은 그래도 좀 그렇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아니 진짜 그때 많이 걱정하셨어요. 저는 서러워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셨던 이야기가 너 그냥 그만두고 제발 어디 취직 좀 해라. 그래가지고 실제로 제가 2016년에 그 성화에 못 이겨서 2016년 1월부터 3월까지 제가 다른 학원에 취직을 한 적이 있어요. 실제 다른 학원에서 취직을 해가지고 일을 하다가 여기서도 150에서 200 사이 벌다가 퇴사하고 4월부터 다시 재사업 했거든요. 영어학원. 요때부터 조금씩 벌기 시작했어요. 요때부터 5년 넘게 200만 원도 못 벌다가 요때부터 좀 벌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는 그래도 뭔가 사람 구실을 하는 느낌이었어요. 제 스스로. 이 전까지는 계속 걱정만 시켜드리는 것 같았고, 요때부터는 그래도 뭐 달에 500만 원도 벌고 600만 원도 벌고 쭉 벌다가 이 2016년에는 1000만 원을 찍었거든요. 그 후로도 계속 뭐 들쑥날쑥은 했지만 평균적으로 1000만 원씩 계속 벌기 시작해서 저는 나름대로 이때부터는 좀 안정화가 됐습니다. 근데 5년을 인정을 못 받은 거예요. 5년. 친구들한테도 뭔가 인정 못 받고 부모님한테도 인정 못 받고 저 혼자서 150만 원 받으면서 싸운 겁니다. 150만 원. 저는 부모님이 걱정하실 때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10년은 그래도 해보려고요. 10년은 하고서 그만두겠다. 10년은. 2022년에 제가 학원을 다 넘기고 진짜 그만뒀어요. 그래도 나름대로 만족할 만큼 벌고 나서 그만뒀습니다. 왜냐하면 유튜브가 잘 나가기 시작했으니까. 근데 유튜브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유튜브를 할 때도 처음부터 뭐 지금 제가 실버 버튼도 받고 뭐 잘 되고
있지만 처음에 올렸을 때에는 유튜브 뭐 잘 터졌을까요? 1000명 모으기가 힘들었어요. 처음에 만들었을 때 조회수도 두세 자릿수밖에 안 나왔습니다. 근데 계속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렇게 인정도 못 받으면서 도대체 어떻게 계속 그걸 버틸 수가 있었을까? 이게 문제인 거죠. 저는 이 인정을 쫓는 대신에 다른 걸 쫓았어요. 저는 무엇을 생각을 했냐면은 10년이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일단 10년을 하면 잘하든 못하든 간에 사람들은 나를 전문가로 인정을 해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영어 학원을 할 때에도 내가 모르긴 몰라도 10년은 한번 버텨보자. 정말 이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자, 10년 했는데도 내가 진짜 못 벌면 그때 돼서 내가 그만두자. 그러니까 전문가로 인정을 받으면 돈은 따라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유튜브나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도 시작한 지 2년 됐어요. 근데 나름대로 만족할 만한 실버 버튼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2년밖에 안 됐는데 이 정도면은 영어 학원하고 비교하면 엄청난 성과예요. 근데 제가 유튜브를 빠르게 성장시킬 수 있었던 이유는 이것 때문이라고 봐요. 제가 10년 동안 계속 어떻게든 버티다 보니까 별일을 다 겪었어요. 별일이 중요해요. 별일. 자, 별의별 일을 다 겪어요. 이게 근데 뭐가 되냐면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스포츠 선수 한 명,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다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물어보면은 떠오르는 선수들이 박지성 선수, 김연아 선수 이런 분들이에요. 제가 축구를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피겨에 막 무슨 조예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대단한 운동선수 하면 일단 두 분이 먼저 떠오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자, 그분들이 떠오르는 이유가 뭘까를 생각해보세요. 지금 최근 들어서는 아마 손흥민 선수도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근데 손흥민 선수도 딱 보면은 누구 이야기가 같이 항상 따라와요? 아버지 이야기가 같이 따라와요. 손흥민은 아버지 덕분에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까지 있을 정도입니다. 저는 사실 축구에 그렇게 관심이 없어서 손흥민 선수가 얼마나 잘 뛰는 선수인지는 모릅니다. 근데 아버님이랑 같이 나온 그 인간극장 프로그램에서 나올 때, 그리고 또 우승을 한 다음에 또 손흥민 선수의 멘트 이런 것들이 저한테 감동이 되는 거야. 축구는 별로 관심이 없어도 스토리가 굉장히 감동을 준다 이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께서도 스포츠 선수들을 봤을 때에도 이 스토리에 감동을 한다면 여러분들도 내가 뭐 전문가로 인정을 받는 건 둘째치고 뭐를 쌓아나가는 과정으로 생각했으면 좋겠냐, 스토리를 쌓아나가는 과정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함에 있어서도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10년 동안 영어 학원 했었던 거를 이야기를 팔면서 지금 유튜브 조회수를 끌어모으려고 하고 있잖아. 자, 근데 제가 만약에 10년의 이 기간이 없었어. 그럼 유튜브에서 할 얘기가 있을까요? 많이 없을 것 같아요. 물론 다른 일을 통해서 쌓은 어떤 이야기를 할 수는 있겠죠. 회사 생활 10년을 통해서 쌓은 이야기도 할 수도 있겠고, 또 뭐 다른 걸 통해서도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그게 제가 전문가로 포지셔닝은 안 돼 있잖아요. 자, 여러분들 회사 생활 10년 했다고 해서 전문가로 인정하나요? 인정하지 않죠. 왜요? 회사는 월급 주니까 다닌 거잖아요. 거기에서 내가 막 뭔가 고군분투해가지고 당연히 승진을 위해서 막 이렇게 저렇게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떤 전문가로서의 포지셔닝이 어려울 겁니다. 회사 계 안에서만 인정되는 무언가의 타이틀을 얻었을 뿐이에요. 과장을 땄건 부장이라는 직함을 얻었건 거기까지 승진하는 것만 포지셔닝이 되어 있을 뿐, 회사 밖으로 나와 있을 때는 그 어떤 것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젊어서 요즘 들어서 퇴사를 빨리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나이 들어서 퇴사한 선배님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퇴사하자마자 할 게 없는 모습을 봐서 나는 일찍이 홀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퇴사 열풍이 막 불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밖에서 아예 자영업을 10년 하신 분들은 보면은 본인들만의 노하우가 있어요. 모르긴 몰라도 치킨집만으로도 10년을 버티신 분들은 그들만의 노하우가 있는 거예요. 프랜차이즈라고 할지라도. 왜냐면은 정말 힘들거든요. 자영업은 정말 힘들어요. 이 10년이라는 거를 한번 해보면은 스토리라는 게 생기니까. 저는 사실 뭐 하려고 했냐면은 10년 동안 영어 강의를 쭉 하다가 나중에 자기계발 강의하려고 했어요. 왜냐면은 자기계발 강사가 저는 꿈이었거든요. 사람들한테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뭔가 용기를 주고 그렇게 해서 성공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동기부여 강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제가 이 10년이라는 영어 학원을 운영을 하면서 자기계발 강사를 뭐 무슨 자격증을 따고 뭐 스피치 학원을 다니고 이런 건 아니지만 어쩌다 보니까 유튜브라는 곳에 넘어와서 자기계발 강사들이 하는 것보다 더 대단한 일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죄송한 얘기지만 자기계발 강사님들 중에서도 잘 안 나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자기계발 강사님들이 전부 다 실버 버튼 딴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어쩌면은 제가 더 빨리 청중을 많이 모을 수 있는 능력은 가지고 있겠다.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일단은 인정의 욕구를 버리시고 나 자신과의 싸움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내가 꾸준히 스토리를 만들기 위해서 해나가겠다는 생각으로 가셔야 돼요. 다른 거는 안 남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스토리는 남습니다. 예를 들어서 로또를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하루아침에 다 날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한테는 뭐는 남았어요? 로또를 맞았다가 하루아침에 다 날린 스토리는 남는 거예요. 그걸로 유튜브에서 썰을 풀다가 갑자기 또 조회수가 터질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스토리를 여러분들께서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스토리라는 거는 왜 대단하냐? 챗GPT가 요새 나와가지고 엄청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한테도 많이 물어보고 있어요. 챗GPT가 지금 나와가지고 우리의 일자리까지도 갉아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챗GPT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스토리라고 봐요. 챗GPT가 아무리 좋은 정보를 제공해주고 막 기깔나게 글을 써주고 한다고 하더라도 챗GPT 스토리가 궁금하신가요? 여러분들 챗GPT가 뭐 어떻게 태어났나 궁금해요? 어디 회사 건지는 궁금해요? 별로 궁금하지 않은 분들도 많아요. 그냥 뭐 글 알아서 써준다는 기계 같던데? 기계니까 관심이 없어요. 우린 거기에 어떤 스토리가 담아있는지 하나도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고 계속 경험을 통해서도 쌓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걸로 계속 무언가를 지속하다 보면 나중에 진짜 인정을 받는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요즘이 정말로 칭찬에 목마른 인정의 욕구가 막 샘솟음 칠 수밖에 없는 그런 정말 어려운 사회인 건 맞아요. 제가 최근에 정말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국밥을 먹다가 울었대요. 국밥을 먹다가 왜 울었나 보니까 그 국밥집 아주머니께서 총각 국밥 먹을 줄 아네. 깍두기 국물 넣는 걸 보면서 한 얘기래요. 국밥 먹을 줄 아내가 이 사람한테는 엄청난 인정이었었던 거예요. 왜냐면 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욕만 먹고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정말 국밥집 아줌마한테 칭찬받는 것도 너무 대단한 일이 돼버리기도 했지만 우리가 이 유튜브나 뭐 블로그나 여러 가지를 함에 있어서 처음에 시도를 할 때 이 인정의 욕구를 처음부터 바라지 마시고 스토리를 통해서 내가 뭔가 경험을 쌓는 것에 집중을 해주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히 무슨 일이든 벌어지겠지라는 마음으로 버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 한 푼 못 벌고 시간만 날리면 어떻게 하죠? 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장담컨대요. 10년을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하루에 하나씩 계속 지속적으로 올렸는데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다?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 감동해서라도 그 영상을 퍼뜨려 줄 거예요. 실제로 미스터 비스트라는 사람은요 10년 동안 해서 지금 4천만 구독자인가를 모았어요. 근데 5년까지는 구독자가 1000명도 안 됐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긴 시간을 혼자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계속 콘텐츠를 올린 결과 나중에는 그게 쌓이는 거예요. 10년 동안 여러분들이 유튜브에서 떠들면은 말하기라도 느실 겁니다. 카메라 쳐다보는 거라도 굉장히 느실 거예요. 그리고 뭔가 태클이 들어오는 댓글 받아도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여러분들은 계속 쌓여서 10년이라는 시간이면 책 한 권은 무조건 쓸 수 있게 되신다 말씀을 드립니다. 10년이 너무 길게 느껴지면 어떡하죠? 10년이 길게 느껴져요. 물론 걱정되죠. 1년이라도 해보세요. 네. 제가 장담하는데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일단 21일 해봐라. 21일이면은 습관이 달라져요. 습관이 듭니다. 100일을 해요. 정체성이 생겨요. 나는 이거를 하는 사람이다라는 정체성이 생기기 시작해요. 1년을 하잖아요. 1년만 하더라도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스터디라도 만들어서 여러분들은 리더가 될 수도 있고 1년 동안 계속 유튜브를 찍어 올리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강사라도 될 수 있습니다. 장담합니다. 이거는. 왜냐면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더 잘 만들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실 거거든요. 3년 한번 해보세요. 수입 발생합니다. 발생 안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뭐라도 해가지고 수입이 발생이 될 거예요. 유튜브를 3년 동안 하잖아요. 그러면 유튜브 강의, 유튜브 전자책 이런 걸로라도 돈을 버실 수가 있게 되실 겁니다. 5년 한번 해보세요. 일단은 여러분들의 경쟁자가 절반 이상 사라져 있어요. 10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거기에서 도사로 통용하게 될 겁니다. 제가 경험한 거예요. 영어 공부를 21일 동안 하니까 습관이 됐고 100일 동안 하니까 나는 영어 이제 완전히 공부하는 사람이구나 정체성을 갖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는 누가 그만두라고 해도 못 그만둬요. 그러다가 1년 뒤에는 영어 강사가 되기 시작했고 3년 정도 됐을 때는 그래도 15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수입은 계속 발생이 됐어요. 5년 정도 됐을 때 경쟁자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대전에서 제가 영어 강의를 하는데 회화 강사가 저 하나 뿐이었겠어요? 저처럼 1인 학원으로 계신 분들이 꽤 계셨지만 5년 이상 버틴 사람이 없더라고요. 경쟁자가 계속 없어져. 10년이 지나니까는 그냥 알아서 돼. 알아서 돼요. 알아서. 10년이 되니까는 제가 세종도 갔었어요. 세종으로 진출해가지고 확장도 시키고 또 10년이 지나니까는 어디 책 쓰자고도
출간 제의도 오고 10년 되니까는 또 이제 어학원을 매각도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어느 정도 이 강의를 통해서 얻게 된 노하우들 이런 것들이 이제 유튜브 같은 데도 들어와서 적용이 되는 거죠. 여러 가지 경험들이 이제 쌓이게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보사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단계가 된다 이겁니다. 이때부터는 그냥 미련 없이 이 업계를 떠나셔도 여러분들께서 후회는 안 남으실 거예요. 10년을 했으면. 저는 그래서 영어 학원 하고 나서 후회가 없어요. 영어 학원을 다시 하고 싶다는 생각도 안 들고 그때 내가 좀 더 뭘 해볼 걸 이런 생각도 안 듭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로 여러분들께서 또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